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28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장은 별로 변동성도 없고 좀 재미없는 장 같았었던 것 같아요. 예,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 뭐 거의 뭐 도치형 캔들 정도가 나왔는데 도치형 캔들에서 좀 뭐 살 조금 뭐 위로 올렸다가 다시 또 밑으로 내렸다가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66%로 끝났는데 좀 아쉽죠. 저는 사실 좀 상승을 하면 요 전환선 부분하고 336에 좀 걸어놓고 요거 이제 넘어갔을 때 한 342 정도까지는 올라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매도하고 좀 일부만 좀 남겨놓고 다음 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매도기에는 나오지 않고 예, 제가 마지막에 한 24주인가 산 거를 거의 한 20만 원 수익까지는 되는데 그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한 2% 정도 수익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뭐 갖기도 뭐 하고 또 만약에 그거를 조금 먹고 또 팔았을 때 또 올라가면 좀 애매한 포지션이 돼가지고 그냥 팔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64주에 한 24주니까 64주, 24주, 한 80 몇 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64, 88주? 예, 90주쯤 안 되는데, 평상시보다 한 3분의 1 정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직 뭐 한 30%좀 미만 정도로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캐시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상태는 그런 상태고, 이게 참 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게 횡보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요 후행스팬은 26일 전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 요 정도부터 횡보라고 보면 여기 기준선 정도에 닿았을 때 횡보라고 보면 한 26, 뭐 한 이 정도 되는데 거의 빠르면 이 정도고 아니면 뭐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좀 지지 받았을 때 요런데 뭐 한 26일 정도. 그러니까 뭐 요 캔들 자체가 한 요쯤에 있었을 때 요쯤에 있었을 땐 거죠. 요 후행스팬은 요즘에 있었을 땐 거죠. 왜 요때를 자꾸 그랬냐면 일단 구름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 여기 이제 매물대를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갈 때마다 처음에는 이쪽이었겠지만 26일 전이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자꾸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두고두고 요 매물대가 좀 괴롭힐 것이다. 근데 진짜 호재가 있으면 이거를 뚫기는 뚫는데 근데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갖고 뭐 26일 신고가로 뚫어지거나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여기 이미 고점이 한번 나와 버려 가지고 이렇게 고점이 한번 나와 버리고 요걸 갱신을 못 하는 상태에서 계속 요 밑에서 이렇게 놀면 이거 뚫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기회는 요걸 뚫려면 적어도 한 26일 지나서 요 부분에서 예, 좀 뚫어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좀 되게 약해요. 지금 같아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저번 주에는 또 막 반반 봤었던 거는 요렇게 상승하는 걸 좀 좋게 봤거든요. 요때 이렇게 상승해 가지고 또 하루 빠지긴 했지만 그 다음날 것까지 좀 보자. 근데 또 하락하고 또 전환선 밑으로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기준선 지지는 받았지만 전환선 밑에까지 내었다는 거 그리고 사실 선행 스팬 자체가 이미 요 위치잖아요. 선행 스팬 자체가 요 밑에 위치긴 한데 벌써 선행 스팬 요 완 밑으로 벌써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행 스팬 이 완이 올라가면 주가는 하락하고 내려가면 또 하락 아니 근데 올라가면 상승하고 내려가면 하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선행 스팬 자체도 지금 주가가 밑에 있으면 뭐 하락이 가거든요. 약간 선행 스팬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주가의 영향이라기보다 그냥 뭐 높은 캔들이 없어지면서 아니면 낮은 캔들이 없어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뭐 이런 건 별로 호재로 볼 수는 없고 차라리 이게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매도 시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위에만 있었고 이걸 뚫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테슬라를 꼭 이렇게 너무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좀 괜찮은 가격대에서 모아가는 건데,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테슬라를 놓고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매매한 그 가격대가 300, 한 340인가 그 정도, 예, 343 정도, 예, 요 정도 가격대에 좀 많이 매수가 돼 있고, 요 정도 가격대에 매수가 돼 있고, 그 다음이 322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여기 위에 같아요. 여기가 322면 요 캔들 요 몸통 부분인데, 예, 요 정도 가격대에 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거를 뚫고 상승하면 요 밑에는 뭐 한 24주인가 있는데, 요건 한 요쯤에서 좀 팔고, 제 생각에는 요 상단을 갖다가 좀 그 돌파를 한다. 요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건 좀 가져가고, 또 여기서 좀 추매도 하고 뭐 그럴 생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목요일 금요일 요거 빠지는 거 봐서는 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했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요 후행 스팬이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캔들 밑으로 갔었죠. 예, 그랬을 때 벌써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요 위까지. 요 위에 상승했을 때가 요 봉이거든요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꺾어서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역시나 요걸 저는 뚫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선 적극 매도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저는 주식이 없었죠. 이때 좀 엇박자가 나서 미리 샀다가 여기서 팔아야 하는데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음, 이게 오를 거라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뭐 저점이 올라가면서 요 지금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다면서 저는 이쪽으로 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기 맞고, 예, 그러다 뭐 지그재그 하다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좀 문제였죠. 이게 사실 뭐 그러니까 하루 천하에 끝난 거예요. 그때 그 뭐냐면은 로보택시 그 기대감이 막상 그 발표하는 그날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시작도 이렇게 했다가, 예, 저는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양봉 나왔을 때 지금 골드도 같이 나와줬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준 전환선하고 기준선이. 그래서 분명히 좀 내려올 것이다. 예, 이게 한번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보통 골드가 나고는 눌림이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사실 눌림은 요 기준선에서 저항받을 수 있지만 기준선도 이탈할 정도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요 캔들 보면 꼬리로 기준선 저항 받았었죠. 그래서 좀 상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준선 저항을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테슬라 주식이 거래량도 받쳐주지 않고 힘도 약하더라고요. 거래량도 최근 어제하고 그제는 거래량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줄고 있고, 지금 요 보스티안 인덱스 요거 봤을 때 지금 큰 손들은 이렇게 팔지는 않는데 그냥 좀 인기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매수 매도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약간 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길 뚫어주려면 거래량이 상승하면서 올라가 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힘차게 이게 올라가 주려면 거래량이 우선 터져줘야 하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받쳐주지를 못해서 지금 이렇게 테슬라답지 않게 정말 오랜 기간 지지하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요 지점 매물이 없어질 때까지 여기를 뚫든가, 요 때는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여기를 뚫고 나가든가 아니면 요 캔들 밑으로 떨어져서 요 구름 속으로 가든가, 이게 지금 결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죠. 예,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매물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좀 안 좋은 신호가 뜬 거는 이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전환선 거의 가까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하루 더 빠지면 요 전환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줘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예. 그리고 이 전환선이 깨지면 이 후행 스팬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뭐 큰 상승도 없을 거고 뭐 지지부지한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매물대가 이제 26개째 이제 내려오면서 여기로 뭐 하든지 요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주 하반기 다음 주에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데 좀씩 하락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상승하면 또 좀씩 상승하고 뭐 그긴 한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좀 불안한 게 그거죠. 이게 좀 요걸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기준선을 깨는 거거든요. 기준선을 깨면 캔들이 벌써 요 구름으로 들어가게 되버립니다. 이쪽으로. 예. 그럼 구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여기가 신고가거든요. 그래서 한 10일 이게 신고가인데 10일 신저가가 강력하게 나와버려요. 요 안에서. 예. 요 구름 위로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요, 요 캔들보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10일 신저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도 지금 보면 뭐 한 여기서부터 예, 벌써 좀 지났는데 아직 좀 잘 버티고 있죠. 10일 신고가가 안 나고 요 캔들 때문에. 근데 요 캔들 지나가면 이제 예, 지금 이제는 여기 밑으로 구름 근처까지만 가기만 해도 10일 신저가가 나버려요. 그러면 다시 요 위에 보이시죠? 다시 요 위에 전환선도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요. 밑에 기준선은 언제 올라가냐면은 이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겠더라고. 근데 이때는 진짜 만약 하락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하락이 되는 건데 20, 26 요때 되면 진짜 전환선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뭐 신저가 나면 조금 움직이겠지만 여기서 이게 캔들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게 아무리 횡보한다고 해더라도 요 위치 가면 이게 이제 거의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죠. 기준선은 그래도 당분간 횡보해요. 근데 만약에 요 저점이 요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26일 되니까 요쪽에서 올라가는데 그 전에 요 저점을 갖다가 깨버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기준선 전환선도 이렇게 내려가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안 좋은 경우인데 신저가로 해서 지금 요게 쭉 가다가 요 구름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기준선이. 그리고 전환선은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이거는 진짜 뭐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급락이.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한 월, 화, 수 정도 되는데 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캔들이 요 밑에 있다.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월, 화, 수 정도 돼가지고 뭐 하루 이틀 더 이상 요 위로 올라갔다 전환선 그러면은 상승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으로 꺾이는 거 보면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요 밑으로. 근데 요 밑으로 아마 떨어질 때는 물론 신저가로 떨어지지만 이렇게 확 줬다가 다시 기술적 반등으로 요 구름 위로 진입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면 이런 모양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말 최악인데 그러면 여기 전저점을 이탈하는 요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반드시 예, 만약에 깨진다 그럼 반드시 매도해 줘야 합니다. 예, 어디까지 내려갈지 몰라요. 운 좋으면 뭐 좀만 내려가다 어쨌든 내려가니까 이 힘으로 확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가 요 지점을 다시
이렇게 올라서 가지고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또 뭐 살짝 올렸다가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또 이렇게 또 요 지점을 갖다가 또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뭐 그냥 깡통 한 두 번 나는 거죠. 20% 할인하고 더 폭락하고 또 20% 하고. 저도 요런 상황이 되면은 걱정이에요. 그동안은 이제 이런 거 위에서 산 거 안 팔고 버텼거든요. 요 위쪽에서 산 거. 근데 진짜 요런 정도 사면 이것도 팔지 않을까. 지금 이게 한 4, 5%인데 아마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거의 뭐 30%, 2, 30% 하락이니까 그러면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제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예, 아니면 이거를 갖다 그대로 두고 좀 시간적으로 계속 보면서 저점에 매수를 하면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 좀 생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이런 시나리오는 하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요 가격대 산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요 가격대 이제 산 게 있고 지금 요 가격대 산 게 문제인데 이게 한번 위로 올라간다. 요 위로 살짝 올라간다. 그러면은 요때 요거 한 반절 줄이고 요거는 다 줄이고 뭐 해가지고 뭐 좀만 남겨놓고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테슬라 지금으로 조금 수익 그 흐름이 없는 수익이 좀 나와가지고 사실 이거 다 손절하면 이제 본전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갈 수는 없고 또 제가 또 완전히 맞는다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니까 여기 뚫고 갔을 때. 근데 여기 뚫고 갔을 때는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지 못할 거예요. 이게 또 올라갔다가 또 그 뭐죠? 속임수로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예, 그러면 또 물리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되게 중요한 시기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지금, 예, 자꾸 복귀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요. 자기가 주식이 업되면 지금 상태에서는 요 구름이 지지도 돼줄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 310이나 뭐 한 305 정도의 혹시 지지의 가능성을 믿고 여기서 좀 사는데 무조건 사면 안 되고요. 그날 좀 봐가지고 이게 지지 받는지 또 종반 때 요 밑으로 만약에 더 내려갔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사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뭐 당일 어떻게 거래가 될지도 모르고 지금 특별히 테슬라 호재가 없어요. 지금 단지 뭐 한 7월 2일인가 악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7월 2일. 그러면 한 앞으로 영업일 3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간인데 앞으로 한 3일 뭐 이 정도에 지금 테슬라가 지금 거래 그 뭐죠 딜리버리 배달한 게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뭐 봐도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구름 위에 있느냐 아니면 이 지점에서 구름 아래까지 들어갔느냐. 그래서 구름 아래로 들어갔으면 요거를 확인해야 할 것 같고 구름 위에서 전환선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좀 상승도 기대해서 이 정도 고점은 좀 넘을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도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것들 좀 비교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유튜버들은 뭐 오르면 오른다 했다 다음날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참조하기가 어려워요.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지난 거에 대한 실수는 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다음 날에 그냥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 대부분 보면 그냥 약간 그냥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더라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이제 거래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자기가 잘못한 것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발전이 있는 건데, 아 오늘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사볼까 해서 오르면 팔고 뭐 내리면 손절하고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확실하게 지금 상황도 좀 진단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전환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 첫 번째, 그리고 선행스팬 밑으로 내려온 거, 그리고 기준선 건든 거, 그리고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가면 진짜 사실은 주식 쳐다보지 말라 그랬거든요. 특히 기준선 밑으로 가는 초입이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기준선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더 깊이 봐야 하는데요. 여기가 그렇잖아요. 기준선 밑으로 가도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이렇게. 근데 이거는 여기가 양의 구름이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항상 올라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정배열이기 때문에 올라왔다. 근데 올라왔다가 언젠간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져서 이렇게 이탈할 때는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렸다 떨어질 때 특히 주의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점이 좀 그런 지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떨어질 때는 그때 되면 이제 이 구름 폭도 작아지고 요 기준 전환선도 이제 그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밑으로 향하면서 이제 데드가 날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티아 인덱스는 저 이 정도고 지금 ADS 뭐 그냥 횡보고 지금 가장 좀 신경 쓰는 게 OBV가 좀 데드가 났으니까 거래량이 좀 줄었으니까 이게 다시 골드가 나지 않으면 이게 살아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종가에서 월요일날 골드가 나는지 아니면 뭐 골드 못 났다 더 하락됐다 수요일날도 더 하락됐다 그러면 좀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 정도를 보고 있고 매물대 한번 볼게요. 매물대는 145잖아요. 일목을 했을 때 계속 하고 있죠. 차트 형태에서 매물대잖아요. 지금 보면 매물대는 문제가 이게 이제 뚫으려다가 실패한 거죠. 다시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제일 많네요. 16.6%. 그리고 요 밑에까지 지금 내려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매물대 되게 적죠. 5.6%. 요 정도는 금방 무너질 수도 있어서 요 부분까지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부분 한 중간값을 보면 한 208, 90? 그러니까 지금 매물대가 좀 무너지는 상황이고 지금 다음 주에는 다음 주 말로 가면서 아니면 다다음 주에는 진짜 200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 매물대가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공차트고. 그 다음에 뭐 이 캔들 볼륨은 좀 거래량인데 여기서 좀 세게 올려줬는데 매도세는 최근에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네요. 차라리 이게 올려주는 봉이 되게 셌었는데 요거를 계속 지금 힘을 약하게 해가지고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는데 그게 이미 깨졌습니다. 그때 로보택시 호재로 한 게 벌써 밑으로 깨졌어요. 한 중간 정도 깨졌다가 다시 올리면 살아있다고 보지만 이제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어렵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얘기고요. 그냥 다음 주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하락으로 봐서 좀 오르면 좀 차익 실현이나 요 지점 요 전환선에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런 지점 부근 왔을 때는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좀 손절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 보유량이 한 2, 30%거든요. 그리고 손실도 지금 뭐 아직 한 110만 원, 200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대비해서는 적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한번 물 타고 또 해서 그리고 한 250 정도 요게 저는 적정가라고 보고 있어요. 예. 예. 만약에 요 밑에서 사면 잘 사면 아마 이거는 거의 뭐 한 달 이내로 수익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요 정도에서 산 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 한 12월이나 뭐 이런 데 돼야 예, 이렇게 뭐 더 올라가면
뭐 수익을 줄 수 있겠죠. 그럼 과연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 지점에서 수익 실현인가 할 걸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름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이 방향을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또 너무 많이 매매하지 마시고 요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통 고점하고 저점은 좀 잡기가 괜찮거든요. 근데 이 중간 지점에서는 이게 변동성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일단 7월 달에 7월 8일인가 뭐 관세 인하는 이제 힘이 없어서 그건 죽을 것도 같은데 또 전쟁 이슈도 끝난 것 같진 않고 지금 QQQ를 보면 사상 최고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엔비디아가 좀 이끌고 있긴 한데 지금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좀 다 이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만큼의 상승이 여기서 좀 서서히 시간 조정을 갖다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반대로는 또 이렇게 한번 하락을 한번 줬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센 하락을 줬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거는 좀 그렇다. 여기가 뭐 1파 1차 상승이라고 하면 여기 기준 전환선이 이렇게 좀 좁아지는 거 여기가 이제 3파 그리고 이게 마지막 뭐 이게 3파 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5파의 끝자락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솔직히 조금 먹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저점에서도 지금 날짜로 치더라도 지금 뭐 한 50 뭐 8 했으니까 뭐 한 66인가요? 여기서 뭐 한 66까지 가거나 하면 뭐 어느 정도 뭐 힘없이 혼자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스닥에서도 좀 그걸 고려해야 할 것 같고 요 구름 모양이 혹시 좁아지는지 더 넓어지는지 봐가지고 요 구름 모양이 더 넓어진다. 요 간격이 지금 조금 좁아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멀어진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52 77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0 78 77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게 떨어지지만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요 기간 동안 지금 꽤나 되죠. 1, 2, 3, 4, 5. 한 5일. 한 5일 동안은 이게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5일 동안은 지금 5일 동안은 요 밑에 횡보를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뭐 캔들이 상승하면 뭐 올라갈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신고가가 날려면 뭐 신고가가 나면은 같이 올라가겠네요. 같이. 신고가가 나면 여기서 신고가가 많이 난다 하면 같이 올라가겠네요. 요것도 올라가고 요것도 50일 신고가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나스닥이 신고가를 갖다가 계속 이틀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내주면 좋은데 만약에 신고가를 못 내고 이제 전날 캔들을 갖다가 이탈하는 요런 지점에서 뭐 이탈하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상승이 한번 좀 끝났다고 봐야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한번 꺾이면은 거의 꺾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전고점을 못 넘기고 살짝 올렸다가 꺾이는지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다음 주에도 테슬라 그래서 이제 중간 가격에서는 매매는 많이 안 하려고요. 하단 쪽에서는 좀 분할 매수하고 요 중간 가격에서는 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요런 가격대에서는 이걸 돌파하든가 아니면 하락으로 이탈하든가. 그래서 하락 이탈할 때는 어디까지 바닥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지지되는 거 그런 거 확인하면서 주로 여기서 좀 지지가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매매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힘있게 뭐가 진짜 안 좋아서 뚫리면 뭐 여기 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 뭔가 악재가 뜨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뭐 1번은 상단, 2번은 하단. 요 중간에서 하는 거는 뭐 물론 위로 갔을 때는 수익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못 들어줬을 때는 그대로 손실이 될 거고 만약 밑으로 갔을 때는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가 되는데 이 손실이 더 커지는 경우는 좀 막아야겠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행동하지 말자. 당분간은 행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뭔가 큰 이제 하락이나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캔들을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요, 캔들 이렇게 하나 보시고 큰 캔들이라고 하나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중간. 예. 그러면 이게 인태형이지 않습니까? 예. 캔들로 치면. 인태형은 밑으로 갈 건지, 위로 갈 건지, 예,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결정 나지 않을까. 근데, 원래는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확실히 변곡이라서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점에서 77일 그리고 20 요 저점에서 77일 그래서 여기서 26 요 지점 오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전에도 이 캔들이 꺾이거나 요 기준 전환선의 그 꺾이는 모습을 보고 미리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름 밑으로 들어오든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요 위로 올라가든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시작할 때는 상승의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 하락을 얘기하면서도 이번에는 요 상승이 좋으니까 진짜 로보택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승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상승이 이게 다 음봉 연달아서 다 반납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저는 좀 보수적으로 하락을 좀 대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뷰를 좀 바꿨다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 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많이 팔고 많이 사고 하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세 상승장에서 이렇게 상승할 때는 당연히 사파를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 지점은 그런 지점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잡고 그대로 가야 하는 건지 또 사지 말아야 하는 건지 이제 그런 장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수요일 좀 지나고 하면 이게 이제 캔들 위치가 위에 있냐 아니면 구름 아래에 들어가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요 중간값에서는 많이 거래해도 큰 돈 못 버니까요. 좀 살 때 좀 가급적 저점에서 요 박스에서도 저점에서도 저점 아래 적어도 요 3분의 1 요 지점 요런 지점에서 요런 지점 310 정도 되나요? 요런 지점에서 사고 요런 지점에서 팔고 요 지점에서 사면 아마 대응하기가 되게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요 중간 가격은 그래서 위에 가격은 돌파할 때 그러니까 위에서는 매도하고 다시 돌파하면 다시 재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밑에서 샀다가도 요 아래쪽으로 완전 돌파해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또 분할로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횡보고 이제 위아래를 살피는 자리 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 보이잖아요. 예. 요 캔들을 좀 없애고 보면 좀 더 잘 보일 텐데, 요런 거는 좀, 제가 좀 링크 올려드릴게요. 이 기준선, 전환선에 따라서 매매하는 법. 제가 이번에, 최근에 요걸 좀 다시 또 공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청소님 전에 강의했었던 거 찾아서 공부했는데, 처음에 여기 보이세요? 단계가 있거든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골드가 나기 전에 보면
이게 이제 전환선이 떨어져요. 전환선이 떨어질 때 그 빗각으로 해서 이렇게 캔들이 상승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전환선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준선은 멈춰요. 이게 1단계거든요. 그때는 요때가 사실 그 기관들이 사는 거고, 개인들은 요때 살짝 눌림 줬을 때 아마 손절도 치고 또 털리기도 합니다. 요때가 지금 그런 시기고요. 여기가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신고가 구간인데, 여기서는 전환선도 상승하고 기준선도 같이 상승해서 되게 공간이 좁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는 급등 구간입니다. 여기는 급등 구간이고,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나왔던 구간이 다시 나옵니다. 이게 기준선이 또 쓰고 전환선이, 기준선이 또 천천히 가고, 예, 전환선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경우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단기 고점이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기준, 이게 지금 기준선은 요쪽에 좀 섰잖아요. 보이시나요? 예, 여기 기준선이 섰잖아요. 전환선은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여기가 이제 단기 고점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전환선 지금 거의 이번에는 많이 상승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밑에 캔들이 없어지면서 전환선이 살짝 상승하면서, 전환선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제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이 캔들이 전환선을 건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끝났었어요, 여기서. 예, 근데 지금 다시 골드가 나면서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이 골드로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골드 났다가 다시 힘없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걸 보고 있어요. 예, 힘없이 다시 빠지면서 요것도 10일 신저가로 이렇게 나면, 요 밑에 이제 이탈하면 10일 신저가가 되는 거거든요. 캔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서. 예, 그러면은 10일 신저가가 나면 다시 또 데드가 납니다. 데드가 나면서 이제 다시 또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더 하락하면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급락 기준이 되는 거는 요 구름, 앞에 구름이 우문으로 바뀔 겁니다. 요 캔들이 요 구름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음운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음운 있죠? 요 파란 구름. 예,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오늘은 좀 37분이나 녹화했는데, 예,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는 진짜 수요일 정도 되면 상승과 하락이 이제 확실히 보이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는 조심해서, 하락이면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이제 매수할지, 상승이면 어디서 뭐 상승 돌파 매수에 다시 가담해서 이제 그 급등을 놓치면, 대세 상승을 놓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예, 그것도 놓치면 안 되겠고, 이제 급락의 경우에는 최대한 돈을 잘 지켜서 바닥에서 주스면, 테슬라는 인기 있는 주식이니까 어떤 호재를 만들어서라도 분명히 하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한 9월, 10월 이때 올릴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때 되면 테슬라 항상 올려요. 아마 그때 좀 수익을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번에 그래도 최대한 저점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매매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